안녕하세요. AI. 이 단어가 이제 뭐 그냥 기술 뉴스 한쪽 구석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직업 세계, 또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 아예 그냥 살아가는 모습까지 정말 근본부터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죠. 네, 이게 거의 뭐 해일처럼 밀려오는데 이 흐름에 잘 올라타지 못하면 순식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응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이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를 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AI 산업의 어떤 지각 변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 네. 그 소식이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AI 스타트업이죠. xAI. 여기서 최근에 단행한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인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느 한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파장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의 AI 기술 발전 방향이나 또 산업 전체의 재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커리어와 미래 준비에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지 관련 발표나 업계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늘하기도 한 소식인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xAI가 대규모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었나요? 네,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데이터 라벨링, 그러니까 그 AI 모델 학습시키려면 방대한 데이터에 일일이 이름 붙이고 주석 따는 작업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라벨링 작업이요. 네, 바로 그 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500명이요? 꽤 많은데요. 이게 전체 직원 규모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스타트업 치고는 정말 큰 숫자 같은데. 맞습니다. xAI 전체 직원이 한 1,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500명이면 무려 전체 인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분의 1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용 절감이나 뭐 효율화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죠. 그렇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게 단순한 구조 조정은 아닐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라니. 아, 정말 충격적인 규모네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면 xAI가 이런 결정을 내린 진짜 이유, 그 배경은 뭘까요? 뭔가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xAI 측의 공식 발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서 회사의 핵심 전략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략 방향을 틀었다고요? 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일반적인 지식 문답이나 학습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범용 AI 튜터 개발에는 집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아, 범용 AI 튜터 개발에서 손을 뗀다. 그럼 어디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 대신에요. 아주 특정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여기에 고도로 특화된 이른바 전문가용 AI 튜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용 AI 튜터요? 네, 그리고 단순히 집중하는 걸 넘어서요. 이 전문가용 AI 튜터 분야를 현재보다 무려 10배 이상 확장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까지 제시를 했죠. 10배요? 와. 네, 이게 아마 그 AI 시장 경쟁 환경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뭐 범용 AI 모델 시장은 거대 기업들이 막 싸우는 격전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빅테크들이 다 뛰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xAI는 좀 더 특화된 영역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와, 10배 확장이라니 그 포부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전문가용 AI 튜터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xAI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야들을 보면 그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일단 가장 먼저 스템 분야. 스템이요? 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네, 맞습니다. 이런 고도의 논리력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을 꼽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융, 금융, 그리고 의학, 의학까지요? 네, 그리고 안전 관련 분야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아, 스템, 금융, 의학, 안전. 네, 이 분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글쎄요,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야 하고. 그렇죠. 단순히 뭐 표면적인 정보 검색 이걸 넘어서 해당 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지식 체계,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는 적이죠. 아, 그렇군요. xAI는 바로 이런 고난도 전문 영역에서 거의 뭐 인간 전문가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AI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일반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깊이가 필요한 분야들이네요. 그러면 이 500명 데이터 라벨러 해고라는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는 이렇게 범용 AI 시장을 좀 벗어나서 초전문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xAI의 행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해고된 직원들이 담당했던 데이터 라벨링 작업. 이 작업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번 XAI의 결정은요. 그 AI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었죠. 이 데이터 라벨링. 네, 필수적이었죠. 네. 근데 이런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첫째는 이런 유형의 작업 자체가 점점 더 고도화된 AI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인간이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AI를 만들기 위한 단순 작업이 결국 역설적으로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자동화가 좀 어렵거나 비용 효율이 안 맞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이나 어떤 전문 플랫폼 이런 쪽으로 아웃소싱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아, 외주화. 네. 이미 글로벌하게 일하기 민심이 나타나고 있고요. 즉,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직무 자체가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선진국의 이런 고비용 구조 하에서는 그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걸 XAI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의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가 던지는 좀 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 반복 작업의 가치 하락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전문성, 그리고 AI 기술의 결합, 즉 인간 전문가 더하기 AI, 이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전문가와 AI의 시너지요. 네. XAI가 전문가형 AI 튜터에 집중하겠다 이 전략 자체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템, 금융, 의학 같은 분야는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넘어서야 하거든요. 네. 해당 분야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미묘한 맥락을 파악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건 현재 AI 기술만으로는 좀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한계가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경험이 AI와 결합될 때 정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유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 또 비판적 사고 능력 같은 것들이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와 만났을 때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뭐 10 아니면 10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의 전문가형 AI 튜터다. 이러면 단순히 의학 지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겠죠? 네. 특정 환자의 복잡한 증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최신 연구 논문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진단 보조나 치료 계획 제안에서 인간 의사와 협업을 통해 훨씬 정교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와,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금융 분야라면 더 복잡한 시장 데이터나 거시경제 지표, 심지어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간 금융 전문가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것이 바로 XAI가 노리는 전문가형 AI의 가치이고 이걸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XAI의 사례는 AI 산업 전체가 얼마나 숨가쁘게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좀 생생한 축소판 같아요. 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 개발의 핵심 인력으로 막 각광받던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들이 기업의 전략 수정 한 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와, 기술 변화의 속도가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맞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무섭죠. 어제의 뭐 유망 기술이나 안정적인 직무가 오늘의 변화 속에서는 순식간에 빛이 바를 수 있다. 이런 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좀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존 직무가 축소되는 만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게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전문성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죠. 뭐 AI 윤리 전문가라든가 AI 모델 해석 전문가 아니면 특정 산업 도메인 지식하고 AI 기술을 융합하는 AI 트랜슬레이터 같은 역할들. 아, AI 트랜슬레이터요. 네, 이런 역할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XAI가 추구하는 그 전문가형 AI 튜터 개발 과정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의 지식을 AI가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가르치는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이것 역시 새로운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XAI의 결정이 개인에게 던지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아마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XAI의 사례는 뭐 단순히 먼 나라 기술기업 얘기가 아니죠.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단순히 최신 AI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수준,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물론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은 필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AI 활용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핵심은요, AI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바로 당신만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구축하는 겁니다. 나만의 깊이 있는 전문성.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해당 분야의 문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능력,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깊이 있는 전문성,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이게 첫 번째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축한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AI와의 협력과 시너지. 네. AI를 그냥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나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이자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라면 AI를 활용해서 방대한 논문과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 가설을 탐색할 수 있겠죠. 네. 디자이너라면 AI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창의적인 컨셉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요. 아,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변호사라면 AI로 판례 검색이나 법률 문서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보다 복잡한 법리 해석이나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쓰는 걸 넘어서 내 전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 이걸 터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새로운 동료가 생긴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네, AI와의 협업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AI 기술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어떤 기술이 나의 전문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민감하게 탐색하고 또 실험하고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변화의 흐름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읽고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미래를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이 XAI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전략 전환 사례. AI가 우리의 노동시장과 산업 지형도를 얼마나 빠르고 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데이터 레벨링과 같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반면에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이를 AI 기술과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인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나는 어떤 고유한 전문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할까? 나만의 전문성.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넘어 나의 그 전문성을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와 어떻게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다른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어쩌면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AI의 그 교차점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탐색하고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인 흥미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XAI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변화의 바람은 이미 거세게 불고 있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좀 꿰뚫어보고 그 거대한 흐름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읽고 방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고민.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